안녕하십니까. 저는 손지환이라고 하고요. 오늘 마스터 클래스 안재영 감독님 모시고 시카프 2017년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마스터 클래스 진행을 맡은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수는 뭐 지금 치죠? 예. 앞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그러니까 영화 뒤에 관객과의 대화 같은 거 혹시 참여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혹은 전혀 모르거나 나 최소한 알고는 계신 거죠, 그런 식으로. 예. 가 좀 확장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될 거고요. 감독님 작품, 그러니까 오늘 보신 이 작품 포함해서 스튜디오 이야기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작품들을 선보이게 되셨는지에 대한 조금 깊고 넓은 이야기, 그렇게 나누기 위해서 왔는데,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궁금하지만 이 작품 포함해서 다른 작품, 아마 감독님 다른 작품 보셨을 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개봉할 작품도 남아 있긴 하고요, 당연히. 감독님께 궁금한 점 혹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이유는 질문거리라든가 아니면 의견에 대해서 주실 게 있으면 미리 좀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분들 중에 여기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선물이랍니다. 특히 소년소녀 관객들에게 아마도 감독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뭐 사전에 간단하게 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행을 하면 되겠죠? 네. 뭐 앞에 테이블이 없어서 좀 어색한 감이 있는데, 여러분만 괜찮으시다면 지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일단 감독님 먼저 인사와 소감 먼저 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환영의 박수 한 번만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카프라는 영화제가 한국 애니메이션에서 뭐 사람도 그렇지만 21년 가까이 이렇게 생존하는 거는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뭐 저도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 영화제에 대해서 아쉬움도 있고 좀 의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라도 참가를 하게 돼서 기쁘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뭐 시간도 이런 시간이기도 하고, 또 이 매운범 작품이 개봉한 지도 오래 지나고 해서 그냥 저희 팀 프로듀서분들은 여담으로 그냥 오손도손 이야기하시는 정도만 오셔도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의자를 보니까 여기 처음 와보거든요. 근데 의자를 보니까 의자가 너무 편해 보여가지고 오신 분들이 그래도 불편하시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좋고요. 또 다음 개봉하는 작품을 이렇게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상태일 때 또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데,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몇 분 안 계셔서 또 많은 행사 관계자분들이시고 이래서 눈 마주치면서 뵐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비가 좀 서럽게 내리고 있고 날씨도 굉장히 습하고 더운 데다가 그러니까 첫 타임이라서 사실은 영화제들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상영 시간에는 그렇게 관객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군함도를 개봉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상황이라는 걸로 정리를 좀 하고요. 일단 메밀꽃 핀 무렵 봄 운수 좋은 날 이 단편들의 모음이 이 연필로 명상이라는 안지용 감독님과 같이 공동 감독하신 부부 사이 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정말 손에 의해서 손과 시간에 의해서 작품으로 나오게 됐는데 일단 굉장히 현대문학 한국 현대 근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단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아마 김동리 작가님의 무녀도 갑자기 지금 소나기랑 황순원 작가의 소나기와 그다음에 무녀도 이 두 작품도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일단은 오늘은 지금 상영이 방금 끝난 작품으로 먼저 이야기를 좀 풀어내 볼까 싶습니다. 문학을 애니메이션으로 옮긴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 작품을 택했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런 이유라든가 기획 의도 이런 부분들 먼저 좀 관객분들께 말씀을 해주시면 아마도 좋은 참고와 정서적 양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극장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기가 쓴 진짜 글 가지고 한 편 한 편 만드는 것도 한국 애니메이션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일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분들 계신데 아이들용이라든지 그렇게 조금 더 마음보다는 다른 것에 염두를 둔 이런 연계된 상품을 염두에 둔 이런 애니메이션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하고 이야기로다가 혹은 이제 같이 사는 세상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포함된 애니메이션들은 만들어지는 게 거의 힘든 시기인데 이제 그럼에도 저희 스튜디오도 하나하나 그런 이야기도 힘든 과정 속에서 단편 문학을 해간다라는 거는 조금 시작부터가 쉽지는 않은 일이었거든요. 근데 세상에 의미와 가치만 있다고 모든 일이 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각자의 직업이라든지 이런 일들도 스스로에게는 엄청난 가치와 의미가 있지만 그것과 또 콘텐츠라는 것, 또 산업 속에서 포함된다라는 것들은 다른 의미인데 그래도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들은 해볼 만한 이런 용기를 내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이 한국 단편 문학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이 한국 소설과 시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해왔던 사람이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것을 갖게 되는 것을 저 스스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고 또 하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전작인 소중한 날의 꿈을 어떤 구미의 요만한 극장에 상영한 적이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40분 50분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태어나서 한국 애니메이션을 소중한 날의 꿈이라는 작품을 처음 보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들 좋아들 하시고 감명받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보다는 이미 세상에서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어릴 때 경험하지 못한 애니메이션을 지금이라도 경험해드리면 너무 좋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이왕이면은 본인들이 살아온 시대를 담고 있고 모습을 담고 있으면 좋겠구나. 그러므로 해서 어른분들과 지금 또 아이분들이 제가 만든 애니메이션으로 이호석 선생님이나 현진건 선생님 이런 분들을 다시 만나고 이렇게 다시 기억이 공유되고 이런 것들이 벌어진다면은 한 직업인으로서 너무 근사한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그 외에 애니메이션 한 편을 만든다는 게 여러 가지 더 큰 이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많은 이유들 중에 이제 오늘 떠오른 거는 이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작품을 택한 이유는요. 우선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귀에 있고 낯익은 작품들을 먼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한국 사람들이 가장 낯익은 작품들이 교과서에서 가장 먼저 빠지고 있어서 아마 조금만 더 지나고 나면은 한 집안에서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메밀꽃 필 무렵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시대도 조만간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먼저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고요. 그 안에 당연히 소나기가 들어갔었는데 소나기는 자제분이신 황동규 선생님께서 그 소나기라는 작품이 2차 창작물로 만들어지는 것을 희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그 편지도 드리고 맨 마지막에는 저희가 드린 그림을 보시고서는 허락을 해주셔서 그 후로 만들어서 이제 올 8월 말에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 있는 예정입니다. 예, 그 지금 이 메밀꽃 필 무렵과 봄봄과 운수 좋은 날은 그 아마 그 작품 보시면서 느끼셨을 분들도 많으실 텐데 각각 그 연령대 세대들을 이렇게 좀 그 앞세워서 내세워서 그리고 관객들에게 보내서 굉장히 좀 이야기를 그 묵직하게 하는 그런 그 구조물로 되어 있는 그런 문학 작품인데 20대 청춘의 이야기가 있고요. 40대의 어떤 아픔과 쓸쓸함 이런 것도 있고 60대의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젊으신데 하여간 60대의 그 어떤 추억, 아련한 추억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각 작품들이 담고 있어서 이게 그 시대의 흐름,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서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더라도 각 작품이 이렇게 묶였을 때 어떤 관객들과의 어떤 교감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좀 더 친밀하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자극성이 없다라는 게 일단은 가장 먼저 드는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개봉한 작품들 그리고 앞으로 개봉 기다리는 애니메이션들 포함해서 우리가 흔히 할리우드 애니메이션들 그리고 아니면 일본 애니메이션들을 많이 흔히 접하게 돼 있는데 그들의 기술력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자본력 그리고 쌓아온 노하우로 표현하는 그런 테크닉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굉장히 우리의 눈과 머리를 막 뒤흔들어 놓을 정도로 자극적이고 좀 세죠. 날카롭고 그리고 온도상으로 보면 약간 차가운 느낌도 살짝 좀 있는데 감독님 작품을 보면 일단은 무공해성 애니메이션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자극이 굉장히 없어요. 작품 내에서 캐릭터들이 욕을 하고 두드려 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겹거나 어쩌면 해학적으로 좀 우습게 코믹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까지도 연출이 됐는데 문학 작품을 이렇게 그림이라는 옷을 입혀서 스크린이라는 곳에 투영을 시키는 그런 과정 이게 원작이 당연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요거를 이제 그림화해서 작화해서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어떤 뭐라 그러죠? 특별함이라고 하죠. 특별함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께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학 작품 텍스트를 이미지와 그림화시키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주 안점을 두신 부분을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단편 문화의 시작 중에 하나를 아까 그 전에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소설과 시에 대한 사랑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에도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이 나중에
메밀꽃 필무렵이라는 작품이 안재훈이나 연필로 명상하기로 남는 게 아니라 메밀꽃 필무렵은 이효석이라는 이름으로 남기를 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학 작품들을 그림으로 옮길 때 첫 번째가 제가 하는 작업이 필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자 한자를 글씨로 써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의 감정은 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을 하고 있는 기쁨까지 느낄 정도로 많은 감동들을 주는 것 같아요. 한자 한자 그 글을 옮기면서 이분들이 봤었던 1920년대, 30년대의 대한민국의 풍경들, 이분들이 봤던 사람들, 느끼는 감정들, 이런 것들을 읽고 처음으로 머릿속에 그리는 순간 자체가 우선은 굉장히 큰 감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게 재현이 아니라 저는 다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읽으면서 온전하게 작가의 것인데 나중에 한 줄 한 줄과 뭐 동사, 형용사 같은 것들을 뜯어 봤을 때에는 너무너무 다른 이야기구나, 이런 두 가지를 동시에 잘 느끼게 해드리는 방법을 고민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요. 그 안에 다가가는 하나하나의 모양들이 또 질문해 주신 거 해답이 되는데, 우선은 인물의 얼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뭐 조선 사람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의 얼굴, 대한민국의 사람이라고 불리던 얼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졌던 동작을 많이 생각을 해요. 특히 애니메이션은, 물론 실사 영화는 배우 스스로가 누군가와 동일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는데, 애니메이션은 감독이 앉아서, 애니메이터들이 앉아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많은 애니메이션들이 아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는, 보았던 것들이 디즈니 미국 애니메이션이면 연기의 흐름이 또 그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일본 애니메이션을 많이 본 애니메이터들은 연기의 흐름과 타이밍이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왕이면은 우리 문학 작품, 저희 스튜디오 애니메이션들은, 저희 스튜디오 애니메이터들이 한국 사람의 모습과 모양을 연구하고 또 바라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낯설지 모르지만 앞으로 20년 뒤에는 세계 사람들이 저희 스튜디오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한국 애니메이션 사람들의 움직임은 저런 거구나, 저들의 감정 표현은 저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지금의 첫 단추고요. 근데 그 단추를 갖다가 한국 문학 작품 속에서 발견을 해서 하게 되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빛깔에 대한 문제인데, 애니메이션은 특이하게 나무를 그리면은 일본 나무나 한국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들이 표가 잘 안 나요. 근데 표가 안 난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리고 그냥 어떤 풀이든 관계없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풀 하나에서도 우리 것일 수 있을까. 물론 이것은 지나치게 뭐 국수주의적인 이게 아니라요. 그런 것들이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지 창작자들이 또 애니메이터들이 새로운 곳에 다가가는 발견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한국 단편문학을 애니메이션 했을 때 사람들은 새롭지 않다라든지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 안의 그림들, 그 안의 움직임들, 그 안의 정서들은 아마 한국 관객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스티브 잡스에 가까운 혁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측면으로. 그래서 그런 빛깔과 움직임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문학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요. 조금 자랑이라고 따지면은, 이 단편문학들을 읽었을 때 그냥 보면은 내가 읽었던 원작이랑 비슷해, 아니면 그 안에 범위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일선에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행간을 잘 보면서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굉장히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점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 재현이 아닌 해석이구나, 그리고 이 안에 한국 애니메이터들이 노력했던 그 수많은 시선들이 들어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사회에서 영화나 예능이나 연예인들이 주지 못하는 다른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영화들을 많은 관객들이 도와주십사라고, 보고 나시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력거꾼 그 캐릭터와, 그리고 마지막 엔딩 쪽에 그 왜 먹지를 못하니 설렁탕을 사는데 이 대사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캐릭터 이미지와 그 대사를
그 상당히 육성으로 내뱉은 그것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소설의 느낌을 가장 이게 잘 매치가 됐다가 잘 표현했다가 아니라 이건 그렇게 말씀드리면 하는 게 너무 실례인데 저의 개인적인 어떤 추억과 경험과 굉장히 잘 매치가 됐던 그 대목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봤거든요. 이 작품별로 제가 이게 물론 세 작품 모두 다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노력이 똑같이 들지는 않았겠고 평균적으로 이게 작화 시간이랄까 그다음에 뭐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몇 장을 그려냈는가 실은 이런 것들도 좀 소소한 궁금증이긴 해서 그러면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균적으로 1년 6개월 정도 걸렸다? 예, 말씀해 주세요. 작품당 7, 8개월 정도, 원래는 6, 7개월 정도는 생각을 했는데요. 7, 8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 그림들은 이렇게 그 공동 감독님들과 그리고 다른 작가팀에서 주로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거를 원화를 이렇게 기증한 일도 좀 얼마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약간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작품은 한 5만 장 정도 그림이 이제 그려진 걸로 알고 있고요. 원동화 포함해가지고 알고 있고, 뭐 요즘 시대에는 3D 애니메이션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도 자기가 그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입으로 말하면은 또 하나의 편견과 그냥 밀어넣기식 그냥 의견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저도 일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으니까 3D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있어요. 근래에는 본 적이 없고 그 겨울왕국인가 이 작품을 봤는데 그거를 3D 안경을 쓰고 보면서 어른이 저도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어떻게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3D 안경을 씌워서 극장에 애를 앉혀놓지? 이게 그냥 그 앉아있는 순간에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영화에 잘 집중을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시대는 발전을 하고 있고 그런 두려움들은 없어질 거고, 이 세상에서 2D 애니메이션보다 3D 애니메이션을 먼저 접한 아이는 아마도 2D 애니메이션이 더 낯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2D 애니메이션은 그 지금 이제 종이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안에 연필로다가 또 이렇게 그림을 한 장 한 장 그려간 그림들은 아마도 아이나 어른들에게 다른 정서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LP로 음악을 듣나 핸드폰으로 음악을 듣나 사실은 별 차이 없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거는 기기적 수치가 별 차이 없는 걸 테고 감정의 다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이로 그려가는 애니메이션은 제가 그냥 근래의 예를 들는 거는 저는 촛불이라고 예를 들고 3D 애니메이션은 형광등이라고 예를 들거든요. 형광등은 엄청나게 밝고 빛나고 할 수 있지만 촛불은 은은하지만 다른 감정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D 애니메이션은 그 촛불이 주는 감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2D 애니메이션은 근거가 남거든요. 그 근거가 바로 종이에 그려진 그림들인데 그게 얼마 전에 한국영상자료원에 이렇게 기증이 돼서 그 보관을 하게 됐거든요. 그것도 좀 말씀을 길게 하자면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느꼈던 것도 그 이유는 두 가지는, 하나는 어떤 나라든 남의 역사를 부러워하기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특히 한국 애니메이션은 남의 역사를 부러워만 하죠. 디즈니라는 것은 이때부터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이 있고, 일본은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이 있는데 한국은 하나도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그린 그림이니까 저한테는 너무 소중하지만 그래도 스태프들과 함께 그린 그림이니까 그 그림들을 박물관에 기증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의 이런 과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스태프들이 그린 그림이라는 건 저는 스태프들이 낙서한 것도 잘 버리지 않거든요. 잘 모아두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들이 먼 훗날에 역사가 될 수 있구나를 어릴 때부터 느끼게끔 하는 게 애니메이션에도 중요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분함도가 2000개관을 가서 개봉을 하는데 그냥 엄마 손 들고 가서 많이 개봉하니까 보는 것과 얘야 이 분함도란 말이지 이렇게
상식 밖의 일들을 하고 있고 그것이 앞으로 네가 닥칠 미래를 네 스스로 망쳐놓는 거야. 이렇게 해서 보게 되는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다른 의미로 우리 스태프들이 그렇게 그런 과정들, 내 그림이 역사화되는 과정들을 느끼게끔 하는 거는 너무 중요한 일이구나. 이런 것들도 제 딴에는 저 혼자서 지금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일들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셔서 감사할 따름이고요. 그 영국 팝아트 작가 데이비드 호크니를 제가 최근에 저도 사실은 미술이나 그림에 좀 관심이 워낙 영화 매체 출신이긴 하지만 영화 미술이나 뭐 이런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최근에 그림과 관련된 연필로 특히 이건 정말 의도한 게 아니라 연필로 그리는 것에 대한 드로잉이라고 보통 하죠. 그런 책을 좀 읽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데이비드 호큰이라는 영국 팝아트 화가인데 그림을 그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선 하나에도 시간이 담겨 있다라는 이 짧은 뭐 미화하면 명언이고 굉장히 짧은 말인데 선 하나에도 시간이 담겨 있을 정도라고 그 유명한 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그림은 또 오죽할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제 여러분께 좀 마이크를 좀 드리고 싶어요. 궁금하신 점들과 그다음에 의견 주실 분들도 상관없을까요? 먼저 드셨어요. 마이크가 다니나요? 아, 네. 사실은 크게 말씀 주시면 다 들리긴 하는데 저 뒷분들까지 좀 저 뒤에 이게 사실 다 안 보이시죠? 마음 착한 분들은 다 보이는데 꽉 차 있거든요. 저 뒤까지. 마이크가 준비가 안 돼 있나 보다. 그냥 먼저 진행을 할게요. 예. 너무 어쨌든 서정적인 아름다운 애니메이션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뒤에서 본 게 새 단편 애니메이션의 톤앤 매너라든지 또 그 작화가 상당히 변화가 있어서 그 점을 좀 유의해서 봤는데 메밀꽃 필모력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이제 봄봄이라는 이제 청춘에 대해서 다룬 그 애니메이션은 좀 더 유쾌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선이 둥글둥글하고 좀 이렇게 귀엽게 그리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수 좋은 날은 좀 무거운 내용이다 보니까 좀 더 진중한 내용이고 그래서 그런지 선이 좀 더 샤프하고 좀 예리하고 각이 지고 좀 더 성인 애니메이션 느낌으로 그리신 것 같아서 이게 감독님이 물론 이제 의도하고 그러시는 것 같긴 한데 이 작가 팀이 다 동일한 팀이신지 그리고 감독님이 그 톤에 따라서 이렇게 의도를 하고 하신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 자체가 그림을 그리는 애니메이터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 스태프들은 동일하고요. 근데 그 작품마다의 색깔이 조금 있어요. 메밀꽃 필모력은 보신 것처럼 40대 이후의 중년에 그리고 자연의 풍광과 이런 곳에서 나오는 또 제가 머릿속에서 임의적으로 염두에 뒀던 한국 사람의 얼굴 이런 느낌들을 그리다 보니까 이제 메밀꽃 필모력은 그렇게 탄생을 했고요. 봄봄 같은 경우는 김희정 선생님의 장점인 해악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동글동글해져서 그런 부분들을 느끼실 수 있고 운수 좋은 날은 시대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조금 더 사파 속에 나오는 인물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캐릭터 설정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런 느낌으로 되는데 아마 질문해 주신 분이 작화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저희만의 제 혼자만의 고민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림이라는 게 경지의 수준이 보면은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피카소도 엄청난 데센형을 바탕으로 그런 추상적인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아마 저희 팀도 그림이 점점 좀 발전하면은 훨씬 더 생력적으로 갈 것 같은데 그 전 단계의 그림이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데센을 갖다가 실력이 점점 늘고 어느 경지에 갔을 때 비슷해지는 그림체가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은 콤사토시라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감독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그림체가
그림을 대셈을 정석적으로 그리는 사람들이 어떤 경지에 올랐을 때 도달하는 1차적인 지점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소중한 날의 꿈 끝나고 메밀꽃 끝나고 봄목 끝나서 스태프들이 그림에 대한 자신감도 붙고 그러다 보니까 선에 대한 기교의 멋을 부리다 보니까 그것들이 조금은 운수 좋은 날에 주름이 깊고 뭐랄까 얼굴이 좀 깊은 이런 주름으로 가게 되고 저도 그냥 그런 게 나오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이제 지금은 다시 소나기를 할 때 절대 주름을 깊게 쓰지 말고 주름을 외형에서 생략하면서 써서 소중한 날의 꿈 같은 팀의 작화 스타일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운수 좋은 날을 보면서 조금 더 그 저희만 알고 있는 그런 작가풍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을 받기 전에 잠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중국에서 그 애니메이션 관련 아마 감독님들이실 걸로 살짝 들었는데 오셔가지고 통역을 같이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방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다음 질문을 빨리 받을 거예요. 없으면 저분들이 질문해 주셔도 되겠지. 그럼 바로. So I will be translating the questions and answers from now on. And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raise your hand. 질문할 거 많았으면서 왜 아 처음에 이거 드린다는 거를 잠깐 잊으신 거 아닐까요 혹시? We are also giving out presents. So 제가 GV를 그러니까 오늘 마스터 클래스지만 GV를 많이 진행을 해서 아는데 집에 갈 때 분명히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질문할 걸. 아 그거 안 물어봤네 뭐 이런. 질문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만 질문 예 없으시면 제가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 보여주신 분이 소녀는 다음 질문으로 넘길게요. 안녕하세요. 혹시 그 오리지널 스토리 장편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So she asked, is there any feature films that you are planning to make for animated films? 그 성함이 최단입니다. 이따가 저 질문해주신 남자분께서도 성함 좀 얘기해주세요. 제가 이름이라도 기억해야지. 그 다음 작품 오리지널 이 지구할 때 그 단편문항을 한 뒤로는 좀 더 외래어 혼용을 안 쓰려고 하는데 다음 작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살아오른 천년의 동행이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소중한 달의 꿈을 끝났을 때 물론 그것도 돈을 열심히 벌면서 하느냐고 10년 정도가 걸렸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 작품은 정말 20년이 걸려도 꼭 해내고 싶은 그런 작품이에요. 살아오는 천년의 동행은. 그 요쯤에서 For my last film, it took me 10 years to complete it all. For my last feature film that was open not long ago, and for my next film that I am planning, he feels that this one will take the effort of over 20 years, and the title is A Wait for 1,000 Years, and he is going to put a lot of effort in this next feature film. 그 서울 정동길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고요. 또 제가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한국 애니메이션에서 떠밀려가는 것들이 있었어요. 저 또한 그냥 어떤 이유도 없으면서 아이들을 위한, 그 다음에 아이와 어른이 모두 볼 수 있는, 세계 관객도 좋아할 수 있는 이런 말들에 떠밀려서 애니메이션을 생각하고 이런 쪽으로 몰랐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어느 순간 정동길에서 상처 입은 정동길의 해화나무를 만나게 됐거든요. 어느 날 밤에 그 나무를 본 순간 너무 눈물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서로 다른 직업이지만 살면서 마음이 죽어서 나 자신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런 20대, 30대 그리고 제 나이 때 이런 분들한테 진짜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 그래서
만들게 된 게 살아오른 천년의 동행이라는 애니메이션이고요. 내년 정도에 완성해서 관객을 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엽서를 저희 팀에서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엽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The film will be based in Seoul, a girl named Jung Dong-gil, and he felt that as he was walking through his filming animation career, he felt that he was pushed to make films that he didn't really know why. He was thinking about why am I making these films for both children and for adults, and trying to amaze the world with his animations. And from these thoughts, he was thinking about these thoughts when he was passing the Jeongeum-gil, and there he met an old tree that was quite hurt and old. And when he met the tree, he felt that he felt connected with the tree, in that as he and he thought that he could convey a message to the 20s, 30s, and people in their 40s who are living lives that and are not really sure where they are going, and he felt that he wanted to say something to those people through this next film. And the film will be opening next year, and we hopefully have postcards that will show the film also. 다음 질문 예약이 돼 있죠? 예,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이거 개인적인 질문인데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훌륭한 애니메이터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서정적인 그런 애니메이션을 참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질문이 하나 있다고 해서 제가 대신 질문을 하는데, 연필로 그리는 애니메이션하고 그다음에 컴퓨터로 하는 애니메이션하고 애니메이터가 작업하는데 어떤 게 더 재미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좋은 애니메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어떤 공부를 하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하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지금 애니메이션 감독이라는 이름으로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지나온 것들이 어쨌든 지금에 이르는 이제 과정이 됐으니까 그것들이 뭐 옳은지 틀린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런 이유들이 있었을 테고요. 근데 그 중에 이유는 사실은 가장 재미없는 이유를 재미없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제가 애니메이션을 해오면서 행운처럼 제가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독서거든요. 어릴 때도 정말 많이 놀고 많이 술도 먹고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지나칠 정도로 부모님들한테 맞을 정도로 책을 많이 읽어서요. 지나고 나면은 그 책을 읽었던 것들이 기술적인 부분은 좋은 스승을 만나면 언제든지 해결이 돼요.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결이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들이 저는 어릴 때 독서를 통해서 저한테 쌓인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너무 어리시지만 그냥 세상을 많이 만나보는 길을, 그건 부모님들의 역할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쌓아가는 것들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장의 뭐 놀이공원처럼 즐겁고 유쾌하고 이런 것들보다 부모님들께서 그냥 맨발로 풀을 밟는 이런 일들, 그리고 손을 잡고 뭐 광화문을 나가보든 뭐 작은 전시회를 다니든 좀 불편한 작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든 아니면 작은 서점에 가서 책을 사보든 이런 경험들이 다 한쪽으로 몰려가는 세상에서 굉장한 특별함을 가져다 줄 거라고 그냥 제 경험상 이야기를 하고요. 하지만 조금의 혼돈은 있어요. 이건 제가 어디에서도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드는데, 어느 날 전 세계적으로 저보다 2억 배가 아니라 수천 배는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버신 싸이라는 가수가 그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자기는 어릴 때 책 하나 읽은 적 없는데 이렇게 잘 됐다고. 그러니까는 과연 뭐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뭐 할 수는 없지만 책을 안 읽고 한다는 것이 꼭 성공하지 못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없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책을 꼭 많이 읽는다는 것이 나중에 훌륭한 인간이 되거나 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 또한 그런 질문을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이걸 떠나서 내가 조금 다른 사람이 되는 기분을 들게 하는 이런 것들은 있는 것 같아서 그만큼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연필 통역을 잠깐 공지 다시 드리면 시간을 좀 많이 잡아올 것 같아서 이분이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육성으로 옆에 하고 계시니까 통역이 어디 갔지? 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연필로 그리는 것과 3D로 그리는 것들은 사실 차이가 없어요. 나오는 결과물은 다 인간의 창조물이니까 차이는 없는데 3D 애니메이션은 조금 더 기술적인 측면이라 공부하는 방향이 좀 달라요. 프로그래머적인 재능이 좀 더 많거나 그런 구성, 수학적 재능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고요. 연필로 그린다는 거는 조금은 더 회화적 재능, 미술적 재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분 얘기처럼 노고가 가져다주는 인간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 뭐라 그럴까 창작자의 결과물에 대한 차이는 없고 과정과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만 있는 것 같고요. 좋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 좋다는 기준은 뭐 어른이 자라시면서 여러 가지가 바뀌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책을 읽는 거, 책을 혹은 안 읽는 거 이런 과정들 그리고 애니메이터라는 것에 한정 두어서 말을 하면은 이렇게 사물을 한 번 정도 제대로 보고 그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스튜디오가 연필로 명상하기잖아요. 스태프들이 스튜디오 오면은 제가 가장 먼저 시키는 게 사물을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많은 미술가들의 애니메이터들은 남의 그림을 보고 우리 팀에 오거든요. 물론 잘 그리지만 근데 처음에 오면은 뭐 수첩하나 물병 하나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그리는 걸 연습을 시켜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어린 분께서 애니메이션을 꿈꾸신다면 나뭇잎새기 같은 거, 벌레들 같은 것들을 그냥 그대로 한번 그려보면은 정말 놀라운 세상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뭔가 되시는 데 있어서 작은 동기가 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소연? 얘기하시는 건 제가 소연 양에게 용기와 희망의 박수 한번 다 쳐드릴까요? 이제 좋은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은데 네. 좋은 꿈 잘 이뤄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예, 저기 모자 쓰신 분은 조금만 있다가 예. 네, 안녕하세요. 저도 애니메이션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제가 내년부터 졸업작품 준비에 들어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하신 질문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그 좋은 애니메이션이란 무엇인지 저도 약간 요즘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좋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요소 같은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감독님께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혹시 어떻게 이렇게 영감을 받으시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질문이 없으면 이렇게 뻘쭘하게 서로 지켜보고 이러면 참 그 시간이 좋은데 너무 점점 말을 많이 해서 힘들어집니다. 그 절작을 남겨주셨다고 하니까 소설가들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가장 위대한 작품은 자기 처녀작이고 그 처녀 속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볼 때 좋은 작품보다 지금 질문해 주신 분 성함이 김보은? 보은? 이름이 좀 문자 때문에 특이하시네. 그 김보은 씨께서 살아오시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이야기에 온전하게 들어가 있으면 아마 사람들이 그거 하나로도 정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굉장한 작품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졸작이 김보은 씨의 마지막 작품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애니메이션을 한다고 누구나 다 끝까지 작품을 하는 거 아니니까 본인의 마지막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은 정말 근사하게 남한테 보여줄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동기가 되고 영감을 주는 거는 저는 역시나 사람들이죠. 제가 이 사회적 모임이나 이런 일들을 아예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이야기의 반복이 많더라고요. 아니면 대부분 자랑질이거나. 근데 제가 목욕탕에 가서 한 할아버지, 탱탱한 피부를 가진 손자와 쭈글쭈글한 삶을 가진 할아버지가 나누는 대화들, 혹은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들, 이런 것들을 엿듣다 보면은 거기서 얻어지는 게 정말 많고요. 저는 또 가면 혼자 작업을 늦게 하니까 혼자 식당에 갔을 때 그 옆에서 싸우면서 이야기하는 친구들, 헤어지는 남녀들, 이런 정말 많은 근사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것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저만의 그냥 그런 것들인데, 애니메이션이라는 걸 택해서 관객이라는 제가 부르는 분들은 저랑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이야기를 볼 사람들이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특별한 감정을 가지려고 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까 말한 그런 군함도도 얘기했지만, 또 다른 얘기를 들면은 저는 스타벅스나 웬만하면 그런 대형마트 같은 데를 안 가거든요. 하지만 또 그 스타벅스나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분들 또한 우리의 이웃이잖아요. 이런 모순에 대해서 굉장히 앉아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모순에서 다가가고 고민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이야기야, 또 저의 동기와 이런 것들로 좀 이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깨어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이 좀 꼬여서 힘들었어. 이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짤막한 문답을 한두 개 정도만 좀 더 받아볼까 하는데. 예스. 이거 진짜 짧은데, 이거 제목이 메밀꽃하고 운수 좋은 나라 그리고 봄봄이잖아요. 근데 사용되는 거는 메밀꽃, 그다음 봄봄, 그다음 운수 좋은 날인데, 그래서 조금 패닉이 있었고요. 근데 그리고 이거를 배열을 어떻게 좀 궁금해요. 이 작품은. 김민지요. 작품의 제목은 영화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당연히 개봉을 하기 위해서 홍보 배급사의 미팅을 거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분들이 이런 의견들을 주셨거든요. 운율, 한글은 이렇게 발음할 때 이런 운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감이 이렇게 붙어가는 것이 어차피 작품은 안에 있으니까 좋겠구나 해가지고 제목은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됐고요. 그 작품의 배열은 그냥 시를 쓰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제 마음속에서 메밀꽃 필 무렵, 봄봄, 운수 좋은 날, 이렇게 시 제목처럼 이렇게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게 떠오른 게 있고요. 하지만 운수 좋은 날이 그런 발음을 하는 운율 때문에 운수 좋은 날이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간 것도 있지만, 제가 운수 좋은 날에서 쓰인 그지밥이라는 음악이 있어요. 이게 이제 트럼펫으로 이렇게 연주가 되는 건데, 그 그지밥이라는 음악을 마지막에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앉아있는 관객들한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었고, 이후의 작품에도 한국의 가곡과 동요가 이렇게 엔딩으로 쓰이면서 많은 것들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홍상수 감독님께서 어떤 영화에 봄이오면이라는 동요를 더 멋지게 쓰셔가지고, 이게 모르는 분들은 또 거기서 나온 또 이런 건가, 이런 것들 때문에 혼자만의 고민이 있었고, 또 그지밥이라는 노래가 작곡하신 분이 그런 친일 부역에 대한 문제가 또 살짝 있으세요. 이게 좀 역사적인 사실관계도 또 따져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좀 제가 깊이 있게 그 부분까지도 좀 나중에 좀 개성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진관 선생님은 그분 삶 자체가 한국인의 서민과 또 우리의 그런 일제강점기 때 이런 것들로 고초를 너무 많이 겪으신 분이거든요. 손기정 선생님 일장기 말초 사건 이런 것들의 당사자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가, 제가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좀 이런 것들이 찝찝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말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마지막 질문으로 받으면서요. 그 만약에 아까 이분 포함해서 좀 더 궁금한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못 물어서 하는 건 앞에 나가서 끝난 뒤에 조금 더 진행을 하셔도 괜찮을까요? 마지막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영화 잘 봤고요. 좀 궁금한 게 지금 이 세 작품을 한 영화에 같이 넣으신 건데 약간 궁금한 게 세 작품을 각각 따로따로 장편으로 제작하지 않으시고 이거를 짧게 한데 모아서 굳이 같이 모아서 하신 게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 궁금하고, 그리고 영화에서 그 시간 배열을 시간 순으로 하지 않고 막 과거로 회상한다던가 마지막 운수 좋은 날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고 앞에 있을 일을 보여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시간 배열을 약간 이렇게 뒤죽박죽을 하셨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뭐 의도도 있었는지 궁금하고, 혹시 감독님께서 제일 인상 깊게 보셨던 애니메이션이 있으시다면 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장원석이요. 이 단편 문화의 매력은 시, 소설 사이에서 그만큼의 길이를 갖잖아요. 단편 영화가 그렇듯이. 그래서 그것들을 최대한 조금 살려서 관객분들도 그 원작의 시간과 그 길이만큼 느끼는 게 이 애니메이션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근래에 와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에 대한 저의 또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나기 무녀도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분리해서 개봉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소나기는 30분이어야지 맞는데 그거를 지금 43분으로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단편 문학을 그렇게 짧게 한 게 물론 원작의 묘미와 단편 문학의 묘미를 잘 살린 것도 있지만 조금은 비겁한 측면도 있구나. 왜냐하면 원작을 갖다가 그렇게 작가 선생님의 것들을 풍족하게 영화적인 걸로다가 만들어 갈 때에 그 안에 창작의 범위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작품이 달라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진짜로 써가는 작품이 있고 이 단편문학 작품 사이에서 조금은 비겁하게 선택을 한 건가 아닌가를 저 혼자서 이렇게 고민이 들어서 그 후의 작품은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를 또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와중이고요. 근데 원래 의도는 단편에 맞는, 원작에 맞는 그런 느낌을 살리는, 영화 보고 나서 단편문학 잘 읽었구나, 이런 것까지가 이제 바람이었었고요. 시간의 배열을 뒤죽박죽한 거는 원작에도 조금 그런 차이가 있어요. 원작에서도 요 시간이 요 시간 이런 차이들이 있어서 그 느낌을 잘 살리면서 영화적인 이런 것들을 넣었으면 좋겠구나 해가지고 넣은 것들이 있고요. 운수 좋은 날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것들을 오히려 길게 했으면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아내와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짧게 보여주다 보니까는 그렇게 시간 배열을 하게 된 것이 있고요. 근데 운수 좋은 날 마지막 장면에 그 설렁탕을 사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같은 경우는 원작에는 없거든요. 근데 원작에는 없지만 저는 대한민국 그 아버지들이, 옛날 아버지들이 그냥 집에 와서 자식하고 아내한테 모질게 굴면서도 수박 한 통 사들고 귤 한 봉지 사들고 이런 어른들 예전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풍경을 설렁탕 한 그릇 사는 그 순간이 가장들이 자기 가족에 대한 가장 애틋한 이런 마음이 아닐까 해서 없었지만 넣기도 하고 맨 나중에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감정을 달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가장 인상적이고 감명 깊게 봤던 애니메이션. 앞으로도 제가 2탄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프레드릭 백 감독의 나무를 심는 사나이를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가 소원인데, 얼마 전에 중국 백두산에서 특별한 계기로 나무를 심는 어떤 분의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런 이야기 정도면 나무를 심는 사나이의 그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애니메이션 너무너무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좋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저도 미술책 어쩌고저쩌고 운운하면서 봤던 그 책에 역시 있는 건데 존 러스킨이라는 옥스퍼드 대학 미술과 교수님이 계셨어요 예전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모든 미술은 종이를 섬세하게 더럽히는 일이다. 안재용 감독님 애니메이션은 스크린을 사정적으로 물들이는 일이다로 제가 패러디하면서 오늘 이 자리는 마치는데, 감독님이 여기 갖고 오신 선물들 아까 질문해주신 분들 중심으로 아마 이렇게 나눠주시는 뭐 사진 다 찍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마스터 클래스 토크는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소나기랑 무녀도 개봉 기다리고 있고요. 나머지 실카프 일정도 즐겁고 흥미롭게 소화해 주시면 더 좋겠고 그렇습니다. 다 같이 큰 박수 치고 정리합니다.